1960년대 금주곡의 양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이 되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정부는 주로 외색 가요와 또 납북, 월북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가요를 통제했고요. 1953년에는 유흥장소에서 일본 음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그렇죠? 네, 일제강점기를 거쳤으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또 담당하는 심의기구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1960년대 대표적인 심의기구로 방송윤리위원회, 우리가 보통 방윤이라고 하고요. 또 한국예술윤리위원회, 예륜이라고 합니다. 이 방윤과 예륜이 대표적인 심의기구였는데요. 방송윤리위원회는 1962년 기구의 초안을 작성했고요. 1963년부터 실질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한국방송윤리위원회가 마련한 음악방송 심의 조항에 따라서 금지곡 심의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 금지된 노래 기준을 보면은요, 국가의 존엄과 긍지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음악, 건전한 국민 정서의 함양과 명랑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음악, 가사 또는 곡이 표절인 음악, 이러한 것들을 금지시켰습니다. 1965년부터 1974년까지요, 방윤, 방송윤리심의위원회에서 금지곡을 만들었던 사유는요, 작사자 월북, 외색, 표절, 창법, 저속, 가사, 저속, 퇴폐, 허무, 비탄, 애상, 불신감, 조장, 품위 없음, 불건전, 치졸, 기타 이런 것들로. 아유,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네. 치졸. 치졸. 치졸? 이거 뭐예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치졸, 유치하고 졸렬한 느낌. 그런 느낌을 치졸이라고 하잖아요. 유치하고 졸립다고요? 졸렬하다. 졸렬하다? 네. 그야말로 굉장히 이제 기준이 주관적인 건데요. 이러한 기준을 들이대고 1965년 3월 1일 조명암 작사의 기로의 황혼이라는 노래가 방송금지곡 1호로 지정이 됩니다. 근데 이 노래가 금지곡이 된 건 조명암이 월북 작사자거든요. 그래서 금지가 됐고요. 1960년대 대표적인 금지곡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죠.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의 겨울 얼마나 울었던가 대표적인 금지곡인데요. 동백아가씨가 금지곡이 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뭘까요? 일단 외색을 문제 삼은 것은 맞거든요. 근데 누가 그런 문제 삼았느냐? 1965년 5개 방송국이요. 음악 담당 실무자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일본색 가요를 비롯해서 불건전한 가요를 정화하자. 이렇게 본인들끼리 단결을 합니다. 그래서 몇 차례 회합을 거치고요. 외색 가요와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한 작사자, 작곡자, 가수를 거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에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고 있던 동백아가씨가 금지곡 처분을 받게 되죠. 외색 때문에. 네, 맞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금지곡 지정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금지곡이 좀 다르게 지정이 됐어요. 아까 기억하시나요? 방윤이 있고 예륜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1965년에 방윤에서 동백아가씨가 방송 금지를 당하고요. 1968년에는 예륜에서 음반 제작 금지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금지 이유는 외색 또 표절까지도 들어가기도 했었죠. 네, 그 동백아가씨는요, 이후 1987년에 다른 곡과 더불어서 해금이 됩니다. 방송 금지잖아요. 네. 저는 사실은 저 동백아가씨라는 노래가 금지곡인 줄 몰랐어요. 그냥 우리는 불렀습니다. 그렇죠. 네, 뭐 방송에 안 나와도 우리가 부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노래는 금지곡인 걸 알고 일부러 더 불렀지만 저 노래는 금지곡인 줄도 모르고 불렀어요.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노래 잘하는 이미자 씨 노래잖아요. 맞아요. 저걸 누가 금지를 시켰겠어요? 네, 의심을 맞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도 이 노래가 금지된 것을 몰랐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네. 당시 이와 관련해서 논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주로 클래식 서양 음악을 향유하는 지식인 계급과
실제 대중가요계에 몸담고 있는 관계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음악에 박식했던 레코드 가게의 주인이었던 서경술 씨가 동백아가씨에 대해서 글을 주간 한국에 싣습니다. 일본 특유의 짜는 듯한 소리, 게다짝을 신고 팔자걸음을 앙금앙금 걷는 듯한 가락, 뭐 이러한 표현들을 썼었거든요. 이제 이에 대해서 이 노래 작곡자 백영호 선생은 게다짝 소리가 딱딱거리는 것이 게다짝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외색이라고 말하는 저 기타는 일본 고유의 악기도 아니다. 이렇게 반론을 그렇죠. 제기하기도 했고요. 사실 당시 동백아가씨가 인기를 얻으면서요. 당시 기사를 보면 드디어 민요가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 전통적인 정서와 맞는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네. 실제로 백용호 선생은요. 이 노래야말로 20년 만에 가요계의 활기를 찾아줬고 동양적인 향수를 안겨줬고 파산과 공황 상태에 빠져있던 레코드 업계의 어떤 가능성과 돌파구를 열어줬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분위기 뭐 이런 거 외색 분위기 운운하지 말고 대체 어느 부분이 어떻게 외색인지 정확하게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그쵸. 같아요. 네. 어떤 노래가 외색이다라고 하려면 외색, 그러니까 일본 노래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 느낌이 그렇다고 맞아요. 해가지고 이거 외색이다. 이건 너무 일방적인 주장이죠.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일본 엔카의 대표적인 작곡자 하토리 료이치는요. 동백아가씨는 일본 노래와 같지 않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미자 선생 또한 본인의 자서전에서 박정희 대통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백아가씨 금지된 거 몰랐고 본인은 청와대 들어가면 동백아가씨 불렀고 그래서 방송에서 음반 심의하던 분들의 자의적인 판단 그리고 어떤 당시에 그 동백아가씨가 지니고 있는 그 인기의 시샘 여기서 금지곡까지 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금지곡으로 한번 가보죠. 1970년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신 정권 하에서 정부 주도의 사회 개혁을 실시합니다. 사회 정화 운동으로 장발을 단속하고요, 미니스커트를 단속하고요, 태폐풍조라고 했었죠. 또 히피와 팝문화 영향으로 사실 미니스커트 열풍이 불었었거든요. 근데 1971년 대통령 지시로 히피족의 방송 출연을 금지했어요. 그리고 각종 규제 속에서 어떤 복장의 자유를 누리고 싶은 그런 저항 의식은 오히려 더 커지지 않았을까. 미니스커트를 금지했다라고 네, 하셨는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이 있죠. 이것도 안 될까요? 경범죄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제가 대한뉴스라고 해서 장발족 단속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남잔지 여잔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청년들. 자신의 위생과 구미를 생각해서 머리를 단정하게 깎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안 되는 이러면서 왜 남자가 머리를 기르냐. 그래서 위생에도 안 좋고 보기에도 안 좋고 이런 식의 이유를 들었던 거죠.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요. 장발족 단속은 외국인에게도 해당이 됐었대요. 예? 그래서 외국인도 머리카락이 길면 공항이나 항구에서 입국이 거부되거나 그 자리에서 잘라야 입국이 허락되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오픈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죠. 주인공은 바로 그 유명한 홍콩 배우 성룡 씨입니다. 성룡이요? 네. 잘렸어요? 장발 단속에 걸렸습니다. 성룡이요? 네. 한국 들어갔을 때? 네, 아니 맞습니다. 유명한 배우의 머리카락을 취권이라는 영화 나왔을 때잖아요. 그쵸? 네. 그때 머리가 길어도 너무 맞아요. 길었어요. 여기까지였어요. 맞습니다. 사실 그 당시 외국인은 한국인만큼 철저한 단속 대상은 되지 않았고요. 성룡 씨 같은 경우는 외모도 동양적이고 또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경찰이 외국인인 척하는 한국인으로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던 친구가 여권 보여주고 외국인인 걸 증명하고 겨우 풀려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1980년에 대학에 들어가서 예. 1년 동안 머리를 안 잘랐습니다. 장발이셨어요? 다 그랬어요. 그때는 친구들이 다 장발로 살았어요. 오. 그것이 소심한 대학생들의 최소한의 저항의 표시였어요. 대표적인 대중예술이 국가의 안전 수호와 공공질서의 확립 또 국력 배양과 발전을 해야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공연 활동의 정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방송 공연 심의를 강화했고요. 이에 따라 한 3차에 걸쳐서 222곡이 방송 금지를 당하기도 합니다. 와, 이 다양한 수많은 이유로 다 금지를 하게 되면 도대체 그때 당시에 어떤 곡들을 듣고 부르고 방송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 반대급부로 건전가요, 또 뭐 합창대, 건전 출판물, 또 우수 영화 상영과 같은 그러한 행사가 관 주도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레코드를 취입하면 항상 끝곡은 건전가요가 들어가기도 했었죠. 그 건전가요 저 기억하는 거 있어요. 네. 시장에 가면. 시장에 가면 굉장히 네, 유명했죠. 네. 저는 기억나는 게 동구박 과수원길, 그 과수원길 노래가 항상 들어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것도 건전가요에 건전가요에 들어갔었습니다. 전 음반에. 동요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네. 그 노래 음반의 맨 마지막 건전가요로 네. 그 노래가 들어가 있었던 네. 기억이 나요. 근데 전 잘 몰라서 그런데 그 당시 그렇게 많은 곡들이 금지됐었나요? 아, 그러게요. 금지곡 목록을 보면은요. 미인은 저속의 이유로 금지를 당했고요. 그 건너 그 노래 같은 경우도 저속. 또 고래사냥, 방송 부적합을 이유로 또 금지가 됐었어요.